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숨어있는 투자금 찾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잣돈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조금씩 자산을 늘려 나갈 텐데요. 투자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다 이제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자금을 모으는 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네, 혹은 요 자금을 내가 활용할 수 있었네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저처럼 자금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자금을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쥐어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는 뭐 신용대출 잠깐 받아서 하는 데든가, 아니면 지인한테 받아서 꼰대든가 잠깐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대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출 중에 어떤 대출이냐? 바로 이 후순위에 대한 대출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통 상가를 매입하려다 한다든가, 혹은 카페를 창업하든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요즘 뭐 핫한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배달 전문하는 식당을 창업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새로 짓는다라고 할 때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잖아요.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투자금이 모자랐다. 그러면 보통 내 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몇 달 뒤에 나올 때가 있어서 당장 뭔가를 움직이지 못한다, 혹은 대출을 받아도 일부 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어떤 대출이냐면 그 은행에서 많이 해주는 대출 중에 사업자 대출이라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 매매, 이런 사업자 대출만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사업자든지 그 사업자 업종에 맞게 자금을 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신용대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담보대출도 있어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뭐 정책자금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쳐보면 정책자금 이런 거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신용대출 받으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이에요. 담보대출을 저희가 보통 요즘은 수도권에서 40% 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예전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KBC에 70% 정도 대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40 아니면 70에서 대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상호금융권 혹은 1금융권에서도 KB 시세의 80% 이내까지는 사업자 용도에 맞게 쓴다라고 하면 대출을 쓰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터디 카페 창업 매매를 하려고 할 때요, 거기서 매매 대출을 받는데 일부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요. 2, 3억 정도 부족한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담보 물건을 보유한 게 있으면 KBC의 한 80% 정도에서 선순위 대출, 보통 우리가 가계자금으로 받아놨잖아요, 매입할 때. 그때 그 금액을 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 몇 년 사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갭이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받으셨던 분들도 70%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좀 받는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대출들은 요즘 그 대출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 대출이랑은 상관이 애초에 없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에 대한 대출의 규제는,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자들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사업자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외의 사업자, 뭐 요식업,
뭐 도소매업, 뭐 전자생활업 이런 사업자들이 이 사업자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요거는 매매 잔금으로 쓰실 수는 없거든요. 매매 잔금이라는 건 소유권 이전하면서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매매 잔금이라고 하고 3개월 뒤에 매매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대출받기 쉽냐면 아무래도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가 쉬운 물건을 대출하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손쉬운 대출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가 가장 쉬운 게 예측이 가능한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단독, 다가구 이런 물건이 대출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하는 금융수가 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한 걸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식당이나 아니면 뭐 건축을 뭐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매매 잔금을 받고 나서도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담보로 후순위로 하면 대출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고 나서도 모자른 금액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죠. 단 대출은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 금리는 한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20년 10월 기준으로 치면 한 80% 이내로 받는다라고 하면 상호금융권에서는 한 3, 4%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거를 저축은행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한 5%가 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P도 요즘은 8%가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선으로 대출을 금리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 주거용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물건에 대출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자가 있으시면 사업자와 관련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 후순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